네, 안녕하세요. 검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초졸 검정고시 기초부터 튼튼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체형을 잡아줄 영어 선생님 송채영입니다. 이 초졸 검정고시는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지식과 그리고 그 응용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2015년까지는 2007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슷한 패턴의 유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초 체형을 튼튼히 잡아가면서 저 송채영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당당히 합격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칠판으로 가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하면서요. 지금부터 먼저 초졸 검정고시에 관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초졸 검정고시는요, 총 6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6과목을 시험을 보는데요. 필수 과목이 4과목이 있고요. 이 4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시험이 있습니다. 각각 20분씩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선택 과목을 그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되실 건데요. 선택 과목에는 2과목이 있고요. 영어,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6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되시겠습니다. 검정고시 절대평가 제도이기 때문에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당당히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도덕과 실과 시험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 시간에 대비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랑 실과 참 많이들 공부하신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곳곳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자 존재가 되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굳이 영어권 나라 가지 않더라도요. 이 영어를 알았을 때,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어가 됐습니다. 그만큼 실용적인 항목이 바로 영어가 되겠죠. 따라서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도요. 다른 중요한 과목들 참 많고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과목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영어는 꼭 이 영어만큼은 지금부터 기본을 튼튼히 쌓아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 알파벳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영어 알파벳, 26개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먼저 대소문자 표를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는요, 이 알파벳 대소문자가 어떠한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고요. 근데 이 대소문자에 관련되어 있는 발음만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의 모든 단어에 나오는 발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요. 영어라는 이 언어는 로마어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모든 소리를 다 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발음 기호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발음들을 공부하게 되시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어 알파벳 공부하시고 발음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헷갈리는 발음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발음 기호표를 통해서 몇 가지, 20개 정도의 단어를 한번 읽어보면서요. 조금 더 읽는 방법과 소리 내는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기본 어휘를 정리를 했습니다. 13가지 주제별 기본 단어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운동 선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면서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해당 직업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관해서도 우리 직업에 관련된 단어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별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영어 표현을 공부하실 때도요. 그림만 보고 바로 단어 연결하시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단어들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따라서 13가지 주제별 다양한 기본 단어들 공부해 보시면서요. 그 외에 기타 단어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준비를 한 부분이 문법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법 수업 먼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영어라는 거, 이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 뒤로는요. 문장의 형식이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양한 문장의 형식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잘 아시면 조금 더 문제풀이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식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살펴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도 그 뒤에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비동사 살펴보실 건데요.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동사가 되겠죠. 뭐뭐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비동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실 겁니다. 네. 비동사의 뒤를 이어서 일반 동사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일반 동사는요, 주인공의, 즉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설명해 주는 게 일반 동사가 되겠죠. 일반 동사 굉장히 다양한 동사들이 많습니다.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과연 부정문,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도 함께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조동사도 배워보실 텐데요. 이 조동사라는 거는 한자에서 도울주라는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서 조금 더 문장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가 되겠는데요. 다양한 조동사의 뜻과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뒤에는 시간의 때를 나타내주는 시제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나타내주는 의문사,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 패턴입니다. 두 명의 사람 또는 두 집단 그리고 물건을 비교해주는 비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실 겁니다. 이렇게 문법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요. 생활 표현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졸 검정고시 20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가 바로 생활 표현 파트가 되겠는데요. 먼저 인사 표현하는 방법 배워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름, 나이, 출신을 어떻게 묻고 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좋아하는 것 물어보는 표현도 배워보실 거고요. 날씨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보실 텐데요. 이 날씨를 표현하고 날씨와 계절을 표현하는 생활 표현 영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여겨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컨디션이나 또 기분을 표현하는 각종 생활 표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시간이나 요일을 어떻게 묻고 해당하는 요일을 적절히 표현을 했는지, 또 시간을 적절히 나타냈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실 겁니다. 특히 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일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단어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술 표현하는 방법 또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공부해야 할 부분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날짜나 또는 생일, 그리고 건물의 층수를 순서를 나타내주는 서술을 표현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주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표현하는 방법 배워보시겠고요. 또 표지판이 나왔을 때 혹은 건물이 주어진 후에 이 건물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또는 이 표지판을 보고 이 표지판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나요? 길 안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this is 하고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또는 may I speak to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요. 제가 누구누군데 혹시 누구누구와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알맞은 대화의 상황 무엇입니까? 하고 전화 표현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 만큼 이 전화 표현도 꼼꼼하게 배워보시게 되겠습니다. 아픈 곳을 말하는 본인이 아픈 곳의 통증과 증상을 표현하는 방법도 나중에 살펴보실 거고요. let를 이용해서 우리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안하기, 그리고 뭐뭐 하세요 또는 하지 마세요라는 명령을 나타내주는 명령문의 생활 표현들도 공부해 보시면서요. 문법대와 마찬가지로 비교하기 생활 표현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끝으로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기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다양한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앞서서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서 예상 문제 풀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 올리시면 이 영어 검정고시 기출 그리고 앞으로 시험들 굉장히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의 기초 체형을 아주 튼튼히 잡아주고 정말로 개념을 확실히 잘 잡고 문제 푸실 수 있도록 앞으로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끝났을 때 굉장히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문제 푸실 때마다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